챗 GPT로 시작된 생성 AI 쇼크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성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수준에 많은 이들이 감탄하고 있죠. 하지만 검색 엔진에서도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해야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듯 생성 AI 역시 정확한 명령어를 입력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성 AI의 열쇠가 되는 프롬프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생성 AI를 이용해 보셨나요? 이런 서비스들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결과물을 접하기도 하고 실제로 활용해 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서비스가 오픈 AI의 챗 GPT이죠. 특정 분야의 한정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일들을 마치 채팅하듯이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 있는 대화형 모델이다 보니까 활용 범위가 넓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이 챗 GPT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에 대한 반응이 꽤나 갈리죠. 와, 대단하다, 정말 무섭다, 이런 반응도 많은 반면에 별거 없더라, 거짓말도 많더라, 이런 반응도 꽤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갈리는 첫 번째 이유는 언어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챗 GPT가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영어로 질문을 할 때는 답변이 상세하고 정확도가 높은 편인데,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 번역기를 통해 AI가 질문을 받아들이고 영어로 답변을 내놓고 이걸 다시 번역해주는 방식이라 아무래도 답변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죠. 또 다른 이유는 학습 시기가 있겠죠.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 정리와 별도의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챗 GPT는 지금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학습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부정확한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보다도 결과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프롬프트, 즉 명령어입니다. 프롬프트 다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가 뭐가 잘 안되고 해서 검색해보면 명령 프롬프트로 들어가서 뭘 입력하세요, 이런 경우 있으셨을 겁니다. 흔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 윈도우즈와 같은 곳에서는 마우스 클릭으로 대부분의 조작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클릭이 아니라 단어와 문장을 입력해서 컴퓨터에 명령을 하고요. 결과값을 받는 방식입니다. 코딩은 아니지만 약간 코딩과 비슷한 느낌이죠. 이때 입력하는 값 혹은 문장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컴퓨터 세계에서 프롬프트란 컴퓨터 시스템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인 셈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창에 입력하는 검색어 역시 일종의 프롬프트 메시지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럼 생성 AI 시대에는 프롬프트가 왜 중요할까요? 프롬프트의 값에 따라서 결과물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어떤 프롬프트를 넣느냐에 따라 전혀 의도하지 않은 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답이 나오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을 할 때에도 어떤 키워드를 넣는지에 따라 결과물이 각기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찾은 검색 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조금씩 추가하거나 힌트를 얻어서 다른 키워드를 입력하기도 하는데요. 생성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다시 입력해야 하죠. 요즘 우리가 온라인에 AI가 그린 것, AI가 쓴 것이라고 접하는 많은 콘텐츠들 대부분이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겁니다.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냥 여러 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지금이야 기업들이 서비스 이용자를 늘려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롬프트 입력 횟수를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풀어놓은 상황이긴 한데요. 생성 AI를 서비스하는 데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컴퓨팅 파워가 들어갑니다. 생성 AI 기반이 되는 초거대 AI를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무한정, 무제한으로 프롬프트 입력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챗 GPT의 경우에는 무제한 이용과 빠른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는 $20의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달리는 단어당 이용료로 13센트를 내야 합니다. 무료 고객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나 속도 제한이 걸린 상태이죠.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프롬프트가 중요해지는 것인데요. 이에 맞춰서 이런 프롬프트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도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업종이나 분야별로 활용 사례와 함께 프롬프트 작성법을 모아서 공유하는 것인데요. 한국에서도 벌써 투자, 음악, 대학 과제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커뮤니티가 구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이런 프롬프트를 거래하고 프롬프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엔지니어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롬프트는 개당 $2에서 $7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달리, 미드저니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 프롬프트는 물론 챗 GPT와 같은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문구 출력을 위한 프롬프트와 같은 식인데요. 최적의 마케팅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만들어둔 프롬프터에서 회사 이름, 업종, 상황, 타겟 정도만 간략히 바꾸면 되는 것이죠. 일종의 Q&A 족보를 사고 파는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프롬프트는 티셔츠나 네일아트 디자인과 관련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시안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디자인들이 결과물로 나오는 질문들, 프롬프트를 사고 파는 것이죠. 생성 AI의 등장으로 새로 탄생하는 직업,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쉽게 말해 복잡한 프롬프트를 간단한 검색어로 만들어주는 직업입니다. 이들은 주로 생성 AI 소프트웨어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이용자들의 프롬프트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터가 30대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의류 쇼핑몰 홍보 문구를 만들어줘 라고 생성 AI에 입력을 하면 프롬프터 엔지니어들은 30대 남성, 의류와 관련된 심플한 블레이저, 슬랙스, 로퍼, 비즈니스와 같은 단어들을 미리 꾸러미로 만들어두는 것이죠. 그럼 생성 AI에 30대 남성, 의류라는 이용자의 프롬프트가 입력되면 엔지니어들이 미리 준비해둔 연관 프롬프트가 따라 붙으면서 더 풍부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용자가 최적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번 입력할 필요 없이 사이사이 키워드를 집어넣어주는 셈이죠. 그래서 컴퓨터 엔지니어, 즉 개발자가 컴퓨터와 일반 사용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생성 AI와 일반 사용자 사이의 통역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결국 웹과 모바일 시대에 좋은 코드 한 줄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 것처럼 생성 AI 시대엔 좋은 프롬프트 한 줄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프롬프트를 접수한 생성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께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생성 AI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을 비롯해 7개가량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달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리는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데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를 통한 이미지 생성, 다른 하나는 이미지 변형 제작입니다. 텍스트를 통한 이미지 제작은 말 그대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출력해주는 것인데요. 이때 들어가는 텍스트가 프롬프트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산 위의 고양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4장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고양이와 산, 무난한 사진입니다. 그래도 품질이 꽤 괜찮죠. 그럼 이번에는 산에서 치즈를 먹고 있는 고양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나름 상상력을 발휘한 것 같은데요. 치즈를 들고 있는 모습이 좀 어색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다음엔 다른 것을 먹여볼까요? 고양이는 떡볶이를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죠. 산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고양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결과물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떡볶이 포장 용기가 좀 그럴싸하고요. 떡볶이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배경이 한국의 산으로 바뀐 것이 좀 눈에 띕니다. 마지막으로는 화풍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고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붙여볼게요. 그리고 음식은 피자로 다시 바꿔보고요. 괜찮죠? 이외에도 다양한 화풍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달리에게 부탁한 고양이, 피자, 떡볶이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 자료가 많이 있는 것들이죠. 달리가 이미 많이 학습했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려내기가 쉬운 것들이고요. 그래서 고양이도 피자도 떡볶이도 꽤 사실적으로 잘 그려낸 것이고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드저니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달리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방식입니다. 특이하게 디스코드를 통해서 AI의 명령을 전달하고 채팅창을 통해 결과를 받는 방식인데요. 일반 검색창과 비슷하게 생긴 달리와 달리 채팅을 하듯 이매진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한 뒤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약간 프로그래밍을 하는 기분도 들고요. 이렇게 나온 결과로 제시하는 4장의 사진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더 고화질로 만들 수도 있고 비슷한 또 다른 4장의 그림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소녀를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실사와 가까운 달리와는 조금 다른 형식이지만 그래도 원하는 텍스트를 충실하게 반영을 했네요. 다음엔 프롬프트를 대폭 한번 늘려서 써보겠습니다. 간판이 가득한 바쁜 거리 위에 서 있는 여성, 검은 정장을 입고 뭔가를 다급하게 찾고 있는 눈빛이지만 자신감 있는 포즈로 서 있음, 생동감 있는 만화 그림체로 뒷배경은 상세하고 도시의 활기를 담아서 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네요. 마치 90년대 만화의 한 장면과 같은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요청한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된 하나의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소녀이지만 프롬프트의 내용에 따라서 배경도, 분위기도, 작화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프롬프트도 약간의 문법을 익히고 접근하면 전혀 다른,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아까 고양이를 그릴 때 작화를 바꾼 것처럼 하이퍼 리얼리스틱, 카툰 스타일, 시네마틱 조명과 같은 조건을 추가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휙휙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의 소녀 작품에도 포토 리얼리스틱을 추가해 입력해보면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크기 역시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한데요. 프롬프트의 맨 뒤에 가로 세로 비율을 조정하는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길이를 조정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정바형의 기본 사이즈에서 벗어나 다양한 크기의 작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가중치를 줄 수도 있는데요. 같은 문장에서도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표기해서 AI에게 건네줄 수 있는 것이죠. 가중치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숲속의 남자를 그려보라고 할 때 콜론을 넣고 가중치를 주고 싶은 만큼의 숫자를 넣으면 되는데, 사람과 숲의 비중을 1대1로 뒀을 때는 조화로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람을 숲보다 5배 더 자세히 그려달라고 할 때는 거의 사람만 나오죠. 반대로 숲을 사람보다 5배 더 자세히 그려달라고 할 때는 숲이 메인이고 사람은 구성물처럼 나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으로 가중치를 줘서 그런 것이고요. 끊임없이 가중치를 변경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결과물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는 챗G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챗GPT는 너무 활용 방법이 다양한데요. 근데 주로 주변 분들을 보면 뭔가를 요약 정리하거나 이야기를 써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질문해서 이건 뭐냐, 이건 누구야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챗GPT의 결과물은 검색 엔진에서 수집한 것일지도 몰라도 본질은 검색창이 아니라 생성 AI죠. 그래서 챗GPT 역시 프롬프트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저는 제일 놀라웠던 것이 프롬프트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것을 파이썬으로 코딩해줘 라고 하면 알아서 프로그램 코드를 짜주더라고요. 이건 역시 일종의 프롬프트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제대로 된 코드인지 작동을 하는지는 제가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식으로 챗GPT를 활용해봤는데요. 바로 챗GPT에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 티타임즈가 구독자 확대를 위해 새로운 유료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대상은 10대에서 20대 신규 구독자들이고요. 하지만 이들이 뭘 원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챗GPT에게 1020을 위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잔뜩 써주긴 하는데요. 시장을 확인하고 연령대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해라,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라,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위키백과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챗GPT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죠. act as라는 명령어를 맨 앞에 붙이고요. 티타임즈의 프로덕트 매니저, 즉 PM이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사 대상과 시장 조사를 위한 질문 계획,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까지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그치긴 좀 아쉽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develop이라는 명령어를 가장 먼저 붙이고요. 독자들의 뉴스 소비 습관과 어떤 뉴스를 선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응답하기 편하게 객관식으로 하고요. 순식간에 오지선다형 설문지를 만들어냈죠. 참여자 정보, 뉴스 선호도, 지불 의향과 같은 섹션으로 구분을 하고요. 각 섹션마다 관련된 질문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수집되고 나면 챗GPT에게 또다시 이를 분석해달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까지 제가 진행한 건 최근에 영국의 경제 매체 파이낸셜 타임즈가 진행한 작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따라한 건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2022년에 챗GPT를 활용해서 20대를 위한 뉴스 정리 앱 디에디트를 개발했는데요. 개발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도 다양한 명령어를 활용한 더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요. 기회가 있으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act as라고 역할을 부여하고 develop이라고 추가 작업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챗GPT를 그냥 심심풀이 용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도와주는 하나의 직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롬프트의 중요성과 실제로 이런 프롬프트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소개하기 위해 직접 이런저런 소프트웨어들을 직접 체험하다 보니까 이 생성 AI 시대라고 해서 인간이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섬세함이나 정확한 의사 전달, 그리고 창의력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생성 AI를 활용하고 있을 때 우리 뇌가 작동하는 부위도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컨텐츠를 생산할 때에는 우리 뇌에서 논리적 사고를 하게 하는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 주로 활성화했다면 생성 AI를 활용하기 위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는 전두엽의 연합 영역이 활성화한다는 것이죠. 결국에 뇌의 다른 부분을 또 열심히 쓰고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에 다 맡기고 노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챗GPT는 무조건 무섭다, 혹은 편리하니까 이걸로 과제도 다 하고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보다는요,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도록 배우고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